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범정부위원회 사무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민택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어떻게 추진을 해왔고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 대표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확보된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보도 채널을 통해서 보도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진행되는 상황하고 다르게 보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각 기업들과 구매 확보 협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미리 비밀 유지 협약이라는 것을 맺고 그 다음에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던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점을 최대한 인지를 하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 성구매 협상이 정부에서 진행했던 것은 2000년 7월부터 진행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백신 개발이 불확실했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백신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얀센, 모더나들 아시는 것처럼 진행이 좀 돼 있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7월 21일 날, 그 다음에 노바백스하고는 8월 13일 날 공급 의향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8월, 9월, 얀센은 10월, 화이자는 3회에 걸쳐서, 모더나 8월, 머크 8월, GSK 11월 등 다국적 제약사들과 10회 정도에 걸쳐서 관계업체 합동 회의를 실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주 2, 3회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게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한 경과고요. 이것과 별도로 코박스 퍼실리티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코박스 퍼실리티는 6월 30일 날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고, 법적 구속력 있는 참여 의향서는 8월 30일 제출을 해서 현재 이 1,000만 명, 우리 국민의 20%인 1,000만 명 규모의 백신은 공급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도입 협상을 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백신 도입 TF를 구성을 6월 29일 날 했고, 이 TF에 참여한 부처들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고 외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해외 개발 동향, 그다음에 코박스의 진행 상황, 그다음에 예산이나 국내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당시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백신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입수 가능한 자료들은 최대한 도입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범부처 협상 TF가 협상을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원인불명으로 사망 사고가 있었고, 얀센에서도 이상 사례 발생이 보고가 되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임상 중 이상 반응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협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TF에서 기업들과 협상을 한 내용들은 범정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에 거쳐서 9월 15일 정부 백신 확보 기본 방향을 발표를 합니다. 당시 발표 내용은 1단계로 인구 60%, 약 3천만 명에 대해서 접종 가능 백신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 백신 개발 상황이나 글로벌 수급 동향을 고려를 해서 인구 60% 이상의 국민이 접종을 할 수 있는 2단계 백신 구매를 하겠다라는 백신의 기본 방향을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백신 관련 기업들과 협상은 지속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1월 12일, 11월 16일 전문가들의 백신 선택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당시 전문가 자문회에서는 국민 안심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백신은 최대한 도입하는 게 좋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백신은 신속하게 최대 물량을 확보를 하자라는 의견을 정부 측에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11월 23일 날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를 했고 범정부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의 최종적인 백신 확보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당초의 기본 방향을 발표를 했을 때는 인구 60%에 대한 확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백신이 여전히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인구 60% 이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은 선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하고 국민들께 발표를 드립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코박스 및 개별 기업 협상을 통해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하고 내년 1, 4분기부터 백신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합니다. 백신 도입에 따라서 예방접종 체계를 신속하게 수립을 하고 차질 없이 접종을 하도록 하는 계획도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백신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렸던 대로 4,400만 명분의 백신은 한국 정부가 내년이 끝나기 전에 4,400만 명분 백신은 확보돼 있습니다. 코박스에서 1,000만 명분 백신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 기업 협상을 통해서 3,400만 명분 백신은 확실하게 한국 정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박스 패실리티를 통한 1,000만 명분 공급 시기는 현재 코박스 패실리티 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 공개를 했고 1차 공개 때는 3가지 백신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하나는 파이자, 또 하나는 사노피 GSK 개발 백신 3종류를 제안을 받았고 3가지 종류 백신에 대해서 공급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급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코박스와는 내년 1, 4분기에 도입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코박스 집행부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코박스 대표와 우리 관계부처 합동 팀이 백신 공급 시기와 관련한 협의를 가지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 통한 3,400만 분 백신은 상급급 지급을 통해서 우선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지난번 보도 드렸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구매 계약서가 체결이 완료가 됐고 얀센은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이 완료될 걸로 보이고 파이자 계약서도 최종 검토하고 있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 내에는 2개 제약사와 최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가로 저희가 발표했던 모더나 사의 경우에는 1월 달 체결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별 공급 가능 조건 및 물량은 보고 드렸던 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2천만 회분, 이거는 1, 4분기부터 들어오도록 이미 발표를 드렸습니다. 1, 4분기 2월에서 3월 사이에 백신을 도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접종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얀센과는 400만 회분 도입하도록 돼 있고 파이자 1,000만 명, 2천만 회분입니다. 모더나와 2천만 회분. 모더나와는 현재 공급 확약을 받은 거는 2천만 회분 받았고 추가적인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기업과 협의를 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가 확보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최대 4,400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구매 비용이 지금 1조 3천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기정 예산 및
21년도 예비비를 통해서 조달하도록 정부 내부에 계획이 세워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구매 약관 체결하고 계약 관련한 부분들은 후속 조치를 조속하게 진행을 하고요. 도입 백신 관련한 허가 부분은 허가나 그 긴급 사용 승인 부분은 우리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백신이 도입되면 신속하게 접종이 실시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질병관리청에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확한 팩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도입 시기가 언제냐,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냐라는 부분입니다. 보고 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백신은 1사분기 2월, 3월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들어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백신이 내년 2월, 3월경에 도입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접종을 시키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급 시기나 공급 가격, 공급 일정 부분은 지금 먼저 말씀드렸던 기업 간의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가격이나 일정이나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공급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접종 계획에 따라서 접종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신 도입이 늦은 거 아니냐? 이제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 다른 국가들도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7월 달부터 성구매 협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처했던 부분이 물건이 없고 그다음에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해야 되는 그 전제하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백신을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도입하자라는 그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과정에서 협상이 됐었고요. 그런 협상의 결과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백신을 사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협상 TF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극복을 하고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 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백신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이 많이 길게 됐고요. 현재 지금 계약을 한 이후에도 추가 공급 물량이나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과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지금 각 다양한 채널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은 몇 배나 많은 백신을 가지고 성구매를 했는데 한국은 4,400만이면 인구보다 적은 물량인데 되겠느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습니다. 외국이 지금 2배, 6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성구매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게 구매로 연결되는 물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가에 공급되는 백신의 양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인구의 몇 배수 되는 백신이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여부는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4,400만 병분 백신을 구입하도록 한 부분은 그동안 검증 절차를 제한된 자료 안에서 최대한 거쳤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백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4,400만 우리 인구보다 작더라도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고 코로나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백신 확보 물량은 확보 노력은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백신 확보 관련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발표했던 기업 이외에 추가적 기업들과 협상을 또 하고 있고 백신 공급 시기를 또 당기는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백신 공급이 차질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모두 행정명령과 무관하게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현재까지 밝혔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국에 도입되는 백신에 차질이 있겠다라는 보도는 맞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백신 구매를 위한 예산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